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 개념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드렸던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제 첫 번째 문제죠. A와 B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의 값을 바꾸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자, int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int b라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준 상태예요. 자, 이런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는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는 값 또한 달라진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A라는 변수 앞에 지금 int라는 데이터 타입이 붙었기 때문에 이 A라는 변수는 정수 외에는 다른 값을 받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하나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라는 변수에는 오직 정수만 집어넣어야지 정수 이외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타입 불일치로 뭐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5.0을 넣어볼게요. 자, 5.0을 넣자마자 지금 빨간 줄 그어지는 거 보이죠? 그건 왜 그렇다? 야, 너가 넣으려는 게 5.0은 정수가 아니야. 왜냐면 5.0은 정수가 아니라 실수이기 때문에 A라는 변수에는 오직 정수만 넣기로 약속했는데 실수를 담기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어 라고 자바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지을 때는 데이터 타입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타입에 맞는 정확한 값 또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줘야지만 올바른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가면 되고 B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이 들어가면 되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상태에서 출력해보면 뭐가 나와요? 5하고 10이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값을 바꿔달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 변수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다가 int a 쓰고 근데 int b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돼요. 자, 그러면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F10을 딱 눌러보면 자바 컴파일러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에러 메시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variable is already defined in method main.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main method라는 곳에 이미 너가 이 a라는 변수를 정의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 a가 똑같은 게 두 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미 너가 정의했기 때문에 변수는 중복 선언이 안 돼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에러 메시지를 처음에 딱 보자마자 빨간색이니까 너무 두렵고 어렵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만 잘 해석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코드를 잘못 짜고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7번째 줄에서 너 코드 잘못 쓰고 있어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8번째 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에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바 컴파일러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류 또는 에러 메시지를 맞닥뜨렸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에러가 났고 몇 번째 줄에서 그 에러가 났는지를 확인하고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견고해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강사가 얘기했죠. 변수는 중복 선언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중복 선언은 불가능한 대신에 변수를 재활용하는 건 가능하다 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기존에 A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었지만 7번째 라인에서 A라는 변수에 10을 집어넣게 되면서, 즉 A라는 변수를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A에 뭐가 들어간다? 10이라는 값이 할당되게 된다. 그러면 원래 들어있던 5라는 값은 어떻게 된다? 실제로 사라지고 그 A라는 변수에는 이제부터 7번째 공간에서 7번째 라인부터 A에 뭐가 들어있다? 10이 들어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B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주면 실행했을 때 10과 5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보면 마찬가지로 교체하는 문제인데, 근데 대신에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숫자와 사칙 연산을 사용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숫자와 사칙 연산하지 않고도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요거는 무시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때 뭐가 나와요? 이때 5하고 10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를 수정하면 여러분들이 A라는 변수에 10을, B라는 변수에 5를 담아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여러분들이 10 쓰고 그 다음에 B에다가 5 쓰면 손쉽게 풀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 해라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 숫자 쓰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칙연산도 안 되니까 사칙연산을 숫자를 이용한 사칙연산도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아직 사칙연산이라는 개념을 배우진 않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걔네들이 사칙연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도대체. 자,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A라는 녀석한테 A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준 A는 변수일까요? 아니면 값일까요? 그렇죠, 값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다? 대입연산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가 맞지만 우측에 있는 건 값. 그러니까 그 대입연산자가 오지 않는 그 외의 것들은 다 뭘로 해석하면 된다? 값으로서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예요? 5예요. 그 다음에 얘도 변수가 아니라 10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한테 A를 줬다라는 건 정확하게 뭘 준 거예요? 5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 A한테 우리가 10을 주고 싶으면 10을 품고 있는 누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B를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B를 주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B는 변수가 아니라 뭐죠? 10이니까 A라는 변수에 뭘 준다? 10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나온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 회로를 돌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뇌정지화 가지고 도대체 이걸 왜 어떻게 풀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으로 접근하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그 뇌 기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 지금 우리가 A한테 뭘 줬죠? B를 줬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얘는 B를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죠? 10이라는 값을 넘겨준 거죠. 왜? B라는 변수는 10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변수는 재활용이 된다 했죠. 그러면 A라는 변수에다 지금 뭘로 준 거다? 10이라는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11번째 라인에서 이 A는 뭘로 봐야 된다? 10. 그죠? 10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A를 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10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했을 때 둘 다 1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B라는 변수는, 그러니까 A라는 변수는 10을 갖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뭘 가져야 돼요? 10을 갖긴 해야 되지만 이 B라는 변수가 결국에는 뭘 가져야 된다? 5라는 값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값을 담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데이터나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어디다 보관해요? 폴더에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한다거나 또는 요즘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클라우드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또는 구글 포토 등등 여기다 내 데이터들을 백업 시키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걔네들의 공통점도 결국에는 뭐다?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공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누구죠? 바로 변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변수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int temp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temp라는 거는 임시죠. 임시. 자, 그래서 temp의 변수에다가 뭘 줄 거냐면 a라는 값을 줄 겁니다. 정확하게는 a를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예요? 10을, 그죠? 5를 준 거죠. 5. 그죠? 5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줬기 때문에 근데 요것만 추가했다 해가지고 값이 바뀌기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b라는 변수한테는 결국에는 5를 품고 있는 누굴 줘야 된다? 바로 temp를 넘겨줘야 된다. 그럼 temp를 넘겨주게 되면 이 b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5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변수 수합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숫자하고 사칙 연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변수를 이용하면 이런 식의 문제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변수 수합은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개발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 풀거나 또는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변수 수합, 그 변수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